저희가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자고 생각을 하게 된 게 역으로 거래소를 하시는 분으로부터 요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그러니까 ICO가 사실은 많은 폐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당히 많은 사기성, 뭐 스팸 이런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나쁜 것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걸 갖다가 그러다 보니까 ICO를 하는 각 주체들이 주체마다 실행 방법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마케팅 기법이 다 나오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ICO 시장이 상당히 많이 죽었습니다. 죽어가지고 투자가 거의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설상가상으로 이제 그동안에 ICO에 성공한 기업들도 보면 이더리움으로 이제 많은 이제 투자금을 받았는데 그것 자체가 이제 거의 뭐 한 5분의 1 토막이 나면서 이제 사업 계획에 이제 지대한 이제 어떤 차질이 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안 되면 블록체인 산업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망가질 수 있다. 그런 이제 생각에서 IEO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 거래소에서 IEO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거래소 자체에 어떤 이제 상장 심사 기준 같은 걸 만들면서 이런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럼 우리 협회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갖다 조금 추진하다가 우리 협회 혼자 하는 것보다는 다른 기관하고 손을 잡고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에 제안을 드렸고, 김용기 이사장님께서 이제 흔쾌히 응해 주셨고, 또 고려대학교의 김 교수님께서 거기에 이제 동참을 해주시면서 세 단체가 공동으로 이 작업을 갖다가 한 달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저께는 사실은 여기에 오늘 이 가이드라인 제정에 참여한 위원들이 거의 다 못 오셨어요. 일 보고 오시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무지하게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 조찬 7시에 모여서 회의하고 헤어지고 그런 과정을 갖다 반복하다가 어저께 도저히 안 돼갖고 해코턴을 하자 그래서 5시부터 만나가지고 새벽 1시까지 아예 그냥 끝장을 보자 그래가지고 다 정리를 해서 나온 게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거는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부연 설명을 조금 드렸고요. 가이드라인 전문 자체를 갖다가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리는 게 그냥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보시는 것보다 참석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먼저 서원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일단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갖다 조금 말씀드리는 건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암호화폐 연구소와 한국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 그리고 한국블록체인 스타트업 협회는 다음과 같이 IEO 가이드라인을 발표합니다. 우리 3대 기관은 지난 2년 가까이 일정한 기준도 없이 진행되어 온 ICO가 엔젤 투자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각종 사기성 프로젝트의 남발 등 블록체인 산업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여 감히 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발표 형식으로 시장에 제시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올바른 암호자산 거래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첫 발걸음이므로 향후 시장 참여자는 물론 국회와 정부, 각계의 조언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내년 초에 업그레이드된 가이드라인을 수정 발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기 이제 전문에 적힌 바와 같이 일단 저희는 어떤 제정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시장에 이제 제시를 한 것이고, 이제 저희 자체가 어떤 이제 여기에서 만들어진 라인 가이드라인 자체가 과학적으로 완벽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어떻게 보면 실제로 블록체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위주로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계 의견이 좀 많이 들어간 거고요. 학계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관이나 이런 쪽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제 분기에 한 번꼴로 한 1년 정도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놓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한 1년 정도 지나면 그 과정에서 IO가 자리 잡으면서 제대로 된 그 가이드라인이 완성되지 않을까. 근데 이 골격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저희가 논의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ICO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나왔는데 IEO가 과연 뭐냐 하는 부분에서 이 정의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린 정의는 우리가 일반 기업이 회사를 창업을 해서 상장 기업이 될 때까지 가는 그 과정,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내려온 기존 증권 시장의 어떤 IPO 기준을 가급적이면 수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이 자기 자금으로 창업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나고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추가 자금으로 엔젤 투자나 벤처 캐피탈 투자를 받습니다. 그걸 받은 다음에 그 IPO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거든요. 상장 직전에 대규모로 주식을 갖다가 일반 투자자들한테 분배를 하죠. 이 분배하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신규 투자자들을 거래소로 유입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IEO라고 하는 거를 상장한 다음에 토큰을 세일하는 게 아니고 상장 직전에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토큰을 세일하는 걸로 저희는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 자체가 저희 이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에 대한 설명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그동안에 읽어보셨을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글씨는 이제 발표된 내용을 봐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 목적과 그 다음에 적용 방법, 한계,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저희가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현재 ICO 시장이 잘못된 점을 갖다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중으로 해가지고 바로 잡자는 목적이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가이드라인을 갖다 저희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블록체인 사업에서 비즈니스가 있고 모델이 메인넷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혼합된 모델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특히 기술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에서 주장하는 가장 큰 핵심은 뭐냐 그러면 그동안의 ICO가 백서만 가지고 아무런 개발도 안 된 상태에서 개발자도 없는 상태에서 일종의 이상적인 꿈만 내세워서 돈을 모아왔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본 거죠. 적어도 우리 팀이, 우리 구성원들이 블록체인에 관계되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걸 갖다가 저희는 그 대의 경우는 MVP라고 해서 이제 미니멈 비지블 프로덕트로 해가지고 최소한 기능이 가동되는 걸 블록체인 상에 만들어서 보여줘라. 그 다음에 이제 메인넷의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메인넷은 사실은 개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인넷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갖고 사실은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서 메인넷에서 그 일종의 합의 알고리즘을 갖다 표현하는 방식 중에 이제 proof of concept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부분을 갖다가 밝히는데 최소한도 그거 이상을 구현해서 실제로 블록이 쌓이고 가동되는 걸 보여주는 것까지만 하고 그 복잡한 나머지 기능들은 나중에 만들도록 하도록 거기까지 만든 걸 저희는 MVP로 보겠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장 참여자나 개발자들로 하여금 많은 다른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은 저희가 한 3개월 동안 쭉 수용을 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다시 한번 이걸 갖다가 조정을 해가지고 발표하는 걸 3개월에 시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각종 법규나 이런 것들은 스스로 하고 저희가 이걸 갖다 가이드라인을 만든 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고민하다가 저희가 결론을 내린 거는
우리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걸 갖다가 심사하거나 이런 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여러분 스스로가 가이드라인을 셀프 체크해가지고 그 사용을 해라.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갔다 오면은 해외에서 면세품 산 거 자진 신고합니다. 뭐 600불 이상을 얼마 샀느냐 안 샀느냐.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어겼을 때는 오히려 이제 그 벌금을 갖다가 이제 부과받죠. 마찬가지로 저희는 가이드라인을 166개 항목을 갖다 만들었는데 자기가 스스로 우리 구성원의 이력이나 경력에 한 점에 거짓이 없다. 뭐 그런 걸 갖다가 체크했을 때 나중에 학력 위반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 대표가 사퇴한 그런 프로덕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사전에 걸러지겠죠. 자기가 스스로 체크해서 백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에 어떤 세상입니까? 잘못된 내용을 내놓으면 누군가가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셀프 체크하고 스스로 평점을 내가지고 저희가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자금 조달하고 그러니까 토큰 세일에서 모금하는 금액을 갖다가 둘로 나눠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세 단계로 뒀었습니다. 15억 미만, 15억에서 50억까지, 50억 이상 이런 식으로 큰 돈을 모집을 하려고 그러면은 규제 자체를 어떤 가이드라인 자체가 아주 까다롭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하다가 이게 이제 그 레벨을 1, 2, 3를 뒀는데 이 1, 2, 3로 나눈 것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나중에 어떤 기준에 대해서 어떤 악유가 나올 사항이 많다고 판단해서 아주 간단하게 둘로 나눴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5억 미만으로 하는 거는 지금 정부가 오늘도 발표했습니다. 내년 1월 1일서부터는 누구나 어느 기업이나 공개적인 모집 방법으로 돈을 모집할 수 있는 게 15억으로 이제 상향을 했습니다. 7억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15억 미만은 누구나 엔젤 투자자들이 MVP를 만들지 않고도 돈을 모집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허용을 해줬으니까 그 15억을 갖다 기준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15억 이상을 거두려고 그러면 그 이상의 이제 사업 자금을 갖다 문제를 걷기 위해서는 15억을 가지고 MVP를 만들어서 평점을 내려서 레벨 2로 올라간 다음에 추가적인 이제 IEO를 해라. 이게 이제 저희가 시장에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괜히 복잡한 내용을 넣어가지고 이 가이드라인을 갖다 준용하는 회사한테 무리한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MVP가 있느냐, 최소한 가동되는 걸 개발했느냐, 그러면 15억 이상 IEO를 해도 좋다. IEO를 하면서 금액을 얼마 하는 건 결국은 시장 참여자들이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MVP를 만들지 못했으면 그냥 15억 미만의 엔젤 자금만 받아서 그거 가지고 시초자금 가지고 개발로 나가라. MVP를 만들어라. 이게 이제 저희 가이드라인이 시장에 지시하는 일종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맨 밑에 있습니다만은 공시제도를 갖다 저희가 도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상장 직전에 이제 IEO 해가지고 주식을 갖고 토큰을 팔아갖고 이제 자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상장을 시켰죠. 그러면 이제 이 프로젝트 팀들이 가지고 있는 창업자라든가 파운더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토큰이 있습니다. 이 토큰을 추가로 이제 시장에 팔아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라 할 적에는 주식시장에서 유상증자하기 전에 공시를 합니다. 언제 매출을 갖다가 기존 주주들한테 제3자 배정으로 하던 기존 주주들 대상으로 하던 공시를 통하죠. 마찬가지로 토큰을 팔기 전에 공시제도를 도입해서 공시를 해라. 그래서 이 공시제도가 상당히 까다롭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창업자 멤버들의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학력이나 이력 같은 걸 갖다 명백하게 내놓으라 그러고요. 그러면 그걸 갖다 다 공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개하고 투명하게 밝히는 게 많을수록 점수가 올라가게 만들어놨고요. MVP를 만들기 전에는 아무리 다른 점수를 다 채워도 15 이상의 돈을 걷는 700점이 안 나오게 만들어놨습니다.
체크리스트를 그렇게 이제 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시제도를 운영을 한다는 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레벨 1, 2가 이제 나와 있죠. 제가 만든 대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AM이나 이런 법칙을 갖다 이제 적용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향후 3개월마다 한 번씩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2개월 수용을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발표를 해드리겠다고 하는 거. 이걸 갖다가 이제 전문에다가 쭉 저희가 이제 기록한 내용이 이게 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전문을 읽는 것보다는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저희가 이제 그 발표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다 나와서 질문에 다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메모해 놓고 나중에 체크해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